안녕하세요. 홍성주입니다. 오늘은 재벌가 여인들 편을 잠시 미루고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서고 있는 재벌 2세들을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이 타계하고 난 뒤 도하 언론은 그를 재계의 풍운하로 묘사하며 재벌 2세 회장의 공과 과를 집중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재벌 2세 회장들이 많이 타계하고 있습니다. 몇몇 그룹 2세 회장은 현재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투병 중에 있기도 합니다. 올해 사망한 재벌 2세 회장은 누구이며 그들이 삶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동아그룹 최원석 전 회장이 타계했다는 기사가 도하 언론에 보도돼 세인들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미 파산한 그룹 회장이 사망 소식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최 회장이 파란만장한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때 국내 재기 랭킹 10위권이 대재벌 총수를 역임하며 스포츠와 교육사회에도 많은 족적을 남긴 그였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특히 세계의 토목사회라고 일컬었던 아프리카 리비아의 대수로공사를 시공한 일화는 지금도 세계 토목건설공사의 전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도 1995년 1단계 공사가 완공되고 2단계 공사가 한창인 리비아 현지를 방문해 취재했던 기억이 생생해 더욱 최 회장의 영면을 아쉬워했습니다. 최원석 회장은 동아건설 창업주인 최준문 회장이 장남으로 태어나 기업을 물려받은 재벌 2세 경영인입니다. 1978년 동아그룹 회장이 취임할 때만 해도 그룹의 위상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건실한 건설회사로 정평이 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려받은 이후 동아그룹의 위상은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3년 20세기 대역사로 불리우는 대수로공사를 수주하고 지휘하면서 그룹의 위상이 달라졌고 동아건설은 세계적인 건설사로 자리매김합니다. 이 대수로공사 수주는 원래 대우건설이 공을 들여 사실상 대우건설이 차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있었으나 최 회장이 당시 리비아의 지도자 카다피와 친분을 내세워 뒤집었다는 설이 파다했습니다. 대수로공사는 리비아 사막 한복판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다 대도시인 벵가지와 트리폴리로 공급하는 대역사였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시멘트와 철강, 트럭 등이 필요해 국내 부수산업마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1단계 공사는 재미를 별로 보지 못했지만 2단계 공사부터는 당시 금액으로 연간 1,000억이 넘는 흑자를 기록해 그룹을 팽창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한통운을 비롯 22개의 계열사를 거느려 세계 랭킹 10위에 오를 정도로 탄탄한 기업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이러한 기업을 바탕으로 타쿠협회 회장과 공산학원 이사장직을 맡아 스포츠와 교육 사업에도 열의를 보였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기업의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한 것은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였습니다. 동아건설에서 시공한 이 대교가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기업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이 가해집니다. 그러다 1998년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자금 운용에 차질을 빚고 결국 그룹 파산이라는 최악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룹이 해체되기 전 최원석 회장은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고 전문 경영을 안치는 방식을 택했지만 그룹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잘 나가던 동아그룹이 하루아침에 파산을 맞게 된 경위에 대해 최원석 회장은 정치권이 음모였다고 훗날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인천 청라지구와 검단 신도시가 들어선 땅을 동아건설이 매립해 그 땅이 자산가치만 30조 원이 넘었는데도 부도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유튜브에서도 동아그룹 몰락 비화라는 제목으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어 여기서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의 주장처럼 동아그룹의 파산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기업과 달리 그렇게 재무구조가 취약하지 않았고 리비아 대수로공사 수익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척지를 매입한 어마어마한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최원석 회장은 그룹 회장으로서의 활동보다 그의 가정사 역시 많은 화제를 뿌렸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 회장은 4번의 결혼 경력이 있지만 타계할 때는 부인이 없이 쓸쓸한 말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미스코리아 출신이 부인이었고 두 번째가 유명한 영화배우 김모 씨,
세 번째 부인이 펄 시스터즈로 유명한 가수 배모 씨였습니다. 이 부인과는 나중에 가정사를 폭로한 배 씨의 자전적 에세이 30년 만에 부른 커피 한 잔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27살이나 나이 차이가 있는 아나운서 출신이 장모 씨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 역시 숱한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어쨌든 향년 80세를 일기로 타계한 최원석 회장은 한 시대를 풍미한 재계의 풍운아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에는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이 타계 소식도 있었습니다. 김석원 회장은 국내 재계 랭킹 6위권에 드는 거대한 기업군을 거느렸던 재벌 2세입니다. 부친인 성곡 김성곤 회장이 건강이 나빠지자 1975년 그룹 회장직을 장남인 김석원 회장에게 이양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29살이었습니다. 장업 회장은 제3공화국 시절 잘나갔던 정치인이며 기업가였습니다. 집권당인 공화당 재정위원장을 역임할 정도로 정계에 깊숙이 관여했던 그는 이른바 12항명 파동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눈에 나 실각하고 기업 경영에만 나섰지만 건강을 해치고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금융과 시멘트, 레미콘 위주의 기업을 물려받은 김석원 회장은 중화학과 자동차 산업으로 눈을 돌려 그룹이 최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그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집착은 나중에 그룹이 몰락을 가져오는 단초가 되고 맙니다. 동아자동차를 인수해 쌍용 자동차로 개명해 코란도 등을 생산하며 스포츠카에 발을 들여놓는 등 한때 무섭게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부친이 정치에 들여놓았다가 쓴맛을 본 것을 기억하면서도 1990년대 중반 김 회장은 대구 달성 지역구에서 출마해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년여 만에 IMF 파고가 밀어닥치자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기업으로 돌아왔지만 그룹을 회생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구를 물려받아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결국 쌍용자동차는 대우그룹으로 팔려나가고 다른 주력 계열사들도 매각되거나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재계순위 6위 기업이 소멸되고 만 것입니다. 쌍용그룹이 패망 원인에 대해 많은 경영사학자들은 오너의 아집을 꼽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집착이 결국 회사를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김 회장은 미국 유학 시절 레이싱 스쿨을 수료할 정도로 자동차 광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이 취미를 사업에 접목시켜 자동차 왕국을 만들어 보려고 의지를 불태우다 결국 그룹마저 몰락하게 만들었다는 진단입니다. 1990년대 초반 삼성 이건희 회장은 김석원 회장과 만나 자동차 사업을 양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김 회장은 거절했고 그 결과 그룹 해체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삼성 이 회장이 요청을 들어줬다면 쌍용은 단단한 재벌로 존속하고 삼성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후에 삼성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했다가 결국 손을 떼고 전자에 매진 오늘이 삼성전자를 만들어낸 것은 어쩌면 운이었는지 모릅니다. 김 회장은 그룹이 망한 뒤 거의 두문불출하며 지냈습니다. 가끔 매스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있는데 대부분 가족과 재단 관련 일들이었습니다. 말년에는 휠체어에 의존할 정도로 건강이 나빴다고 합니다. 재산이라고는 국민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과 몇몇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것이 전부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재계의 귀공자로 알려질 만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김석원 회장은 78세를 일기로 영면하고 말았습니다. 쌍용이 몰락사는 제가 몇 년 전 유튜브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동아소시오그룹 강신호 회장도 지난 10월 96세를 일기로 영면했습니다. 강 회장 역시 부친으로부터 동아제약을 물려받아 바카스 신화를 만든 주역으로 존경받는 경영이었습니다. 한때 가정 문제로 온갖 구설수에 오르긴 했지만 동아제약을 국내 제약업계 1위로 만들고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으로 추대될 정도로 경제계에서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동아소시오그룹은 두 번째 부인 소생인 강정석 회장이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석 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 및 탈세 혐의로 구속됐다가 만기 출소해 지난 8월 8.15 특사로 사면돼 최근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부친 생전에 그룹 경영권을 물려받은 그는 이제야 비로소 3세 회장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올해 들어 굵직한 기업을 운영했던 재벌 2세 총수들이 3명이나 타계했습니다. 몇 년 전 삼성 이건희 회장과 한진 조양호 회장도 돌아가셨습니다. 기업 역사가 70 내지 80년이 되면서 2세 경영인 시대가 막을 내리고 3세 경영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그룹과 효성그룹 2세 회장도 현재 와병 중에 있습니다. 두 그룹은 이미 3세 경영인 시대를 열었습니다. 기업이 연륜이 쌓이면서 세습도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3세 경영인들이 2세 경영인 또는 창업회장이 기업가 정신을 얼마나 받들지 지켜봐야 할 순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